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물건 하나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새만금 명품 도시 부안. 자, 인생의 투자처 새만금 배우 도시. 자, 부안군 동진면 증산리 물건 자연녹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요. 이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용도는 사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땅에 대한 미래 가치 이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투자의 원칙은 미래 가치가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한다. 당연히 입지가 좋으면서 투자가 가능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연녹지는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적으로 나눴을 때 도시지역 내에 도시가 팽창하면서 주거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진행이 가능한 땅으로서 입지가 좋기만 하면은 투자가치 1순위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주변에는 자연녹지 위주로 해서 투자 가치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도시가 팽창하면서 땅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새만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엄청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빨라지게 되었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 개발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91평방킬로미터 호소 118평방킬로미터를 조성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한 140배 정도 1991년부터 단기적으로 개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6대 용지로 이제 조성이 됩니다. 관광, 내조 용지, 국제 협력 용지, 농생명 용지, 배우도시 용지, 산업연구 용지, 생태 연구 용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동북아 물류 중심지 경제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인구 유발 효과가 그 새만금 개발청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 76만 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와 함께 보면 아시겠지만 새만금 지역 내부에 한 38.2%로서 한 29만 명 정도가 인구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바로 외부 지역에 61.8%한 46만 9천 명 정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체 75만 8,700명 중에서 주변 지역 도시에 46만 9,200명.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그 배후 용지, 즉 그 배후에는 군산과 김제와 그리고 부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산과 김제는 이미 시로 승격된 도시이고, 그 다음에 부안은 현재 군 단위로서 인구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개발 압력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집가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군 단위이기 때문에 시로 승격이 되면서 주변 개발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부분들이 개발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집가 상승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만금 개발청이 현재 군산으로 이전이 되었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두뇌와 그리고 그 행동, 그 다음에 이 몸이 완성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그리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입법 사항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완성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새만금의 그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었는데요. 태양광이라든지 수산 태양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허파 역할 또는 심장 역할을 통해서 피를 공급할 수 있는 돈에 대한 흐름을 흐르게 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압력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면 뭐냐면 약 6조 6천억 정도가 개발 그 사업비로 예정이 되어 있고
20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현재 개발 예정 사항에 있습니다. 고용은 한 9만 7천 명 정도,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는 25조 원 정도, 부가가치는 6조 원 이상이라고 하니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니 신도시급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00만 평 정도 규모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2만 명 정도 인구가 수용이 될 거라고 하네요. 새만금의 그 관광단지 개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 그러니까 부안 그 변산반도 인근에 현재 새만금 관광단지가 현재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023년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만금 개발 이 잼버리 대회는 국제 대회로서 주변에 있는 개발 압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확률이 높은데요. 민간 투자 활성화 전제 조건 SOC 조기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참가를 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6조 7천억, 전라북도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3조 7천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토지는 입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들,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인방에 있는 땅들은 급격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 자, 국제공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영종도 전체가 개발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인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발 압력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청라지구라든지 송도지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천 전반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공항 하나만 들어가도 그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현재 도로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신설 IC 주변으로 개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가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철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만금은 이제 신항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신항만은 뭐냐면 이제 항만, 이제 바다의 교통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평택이라는 도시가 이만큼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이 항만 개발, 그러니까 평택항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물류 여건이 좋아지게 됐고, 그 주변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삼성이라고 하는 큰 대기업, 메머드급 그 글로벌 기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에 더욱더 개발에 대한 가속도를 붙이겠다. 즉 인구가 유입이 됐고, 당연히 땅값들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철도, 국제공항, 신항만 이 4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철도, 국제공항, 신항만은 이 3개가 들어가는 것은 트라이포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3개가 들어가는 것은, 함께 들어가는 것은 그 주변의 개발 압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4가지 도로, 철도, 국제공항, 신항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새만금의 개발의 압력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위교선 등 기반으로 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교통특구로서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의 출발점으로 삼아 6회공 미래 교통체계 구축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 1호 사업으로서 국가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전략사업과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단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가 조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주변에 개발이 되면은 당연히 힐링센터도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립 새만금 수목원이 조성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번째로 조성되는 대형 국립 수목원인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 포천, 두 번째는 경북 봉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서는 새만금 수목원이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최초 민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시 야미지구 개발입니다. 신시 야미지구에 숙박, 관광, 휴양, 운동, 오락,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 글로벌 복합 레저 휴양 도시로 현재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서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바로 용도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개발 압력으로 해서 집가 상승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땅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용도에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과 이렇게 비도시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도시지역 중에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자연녹지 이렇게 개발 가능한 땅으로서 개발 압력이 들어왔을 때 집가 상승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자연녹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도로에 붙어 있고 그 주변에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투자 1순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도시 조건은 계획관리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말대로 도시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큰 지역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왜 부안에다가 투자를 하죠? 바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관광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꽃, 바로 관광이죠.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매어 획득, 고용 창출, 그리고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통한 세계화 지방화 촉진과 국제 이해관계 증진 등 다양한 파급 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관광산업에 육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부안이 가장 최적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새만금 내부 간선 도로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망이 구축이 되면 접근성이 대폭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대로 새만금이 매립이 되면, 요게 방조제 사업으로 인해서 매립이 되면 바로 군산과 그리고 김제 그리고 부안 일대가 영향권을 받을 텐데요. 군산과 김제는 이미 시, 그리고 밑에는 부안은 군단이기 때문에 같은 도로 형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아무래도 군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냐하면 군단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 효과도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그 자연녹지 과연 뭘까요? 자,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녹지 중 개발 행위가 가장 수월한 녹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20%, 그리고 용적률은 한 50에서 100%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니까 건폐율은 바닥 면적 20%를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한 100%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건폐율 20%에다가 4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개발 압력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용도까지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투자처로서 가장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상당히 강세를 띄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지금 2015년도 이후에 현재 2018년도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도시 지역에 있는 땅값들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단에 보면은 이거는 비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도시 지역에 있는 투자를, 도시 지역에 있는 용도에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확실히 오늘 소개할 땅은 바로 증산리인데요. 증산리 지역에 보게 되면 2018년도 대비 거래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들은 매물이 감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증산리 자연녹지는 전년 대비 144.4% 정도의 평균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개발 압력에 따라서 가장 수혜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사항을 좀 보게 될 텐데요. 바로 왼쪽 부분은 이제 새만금이 매립되어서 개발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새만금 주변으로 해서 이제 도로망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1, 2, 3축, 동서 1, 2, 3축인데 바로 새만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증산리 일대는 바로 이 부안 지역으로서 지금 남북 3축 도로와 그리고 동서 3축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도로는 이제 남북 2축 도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 도로는 남북 3축 도로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동서 3축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를 끼고 지금 동서 1축, 그 다음에 동서 2축, 동서 3축 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조제 자체가 남북 1축 도로고, 그 다음에 남북 2축 도로, 그 다음에 남북 3축 도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산리 일대는 바로 이 남북 3축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라인과 그리고 동서 3축 도로가 현재 뚫려져 있는 그 라인 중에서 바로 한 요 정도 근방에 있는 땅으로서 남북 3축 도로가 들어갔을 때 상당한 수혜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증산리 바로 요 지역인데요. 주거지가 확장이 되고 개발 압력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바로 요 지역은 현재 부안 일대에서 향후 강남처럼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안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요, 부안에 있는 도시지역은 바로 요 지역과 의복리 일대와 그 다음에 개화리 일대, 그리고 여기 창본리 증산리, 그 다음에 당산리 일대, 그 다음 봉황리 일대, 그리고 이제 부안군 요 일대, 여기가 가장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바로 이 남북 3축도로가 들어가는 요 라인, 그리고 남북 2축도로와 남북 3축도로를 연결시켜주는 새만금 이 지원도로에 가장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안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부안군 주변으로 해서 도시가 이제 발달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새롭게 뚫려지는 도로를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이 앞라인은 개화리와 의복리도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이쪽에 창북리, 증산리, 당산리 일대는 남북 3축도로, 즉 이 도로는 각 도시별로 새만금 배후도시가 경유하는 지역으로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새만금하고 더욱더 가까운 지역으로서 도시지역 분포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남 강북이라고 비교했을 때 강남은 계획도시로 개발된 것처럼 창북리 일대 또한 마찬가지로 신시가지 개념으로 개발된다라고 보면, 증산리 일대가 당연히 강남처럼 크게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발 압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 녹지에 대한 투자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 지역이 바로 요 부분들은 현재 새만금 지원도로로서 남북 2축도로, 그러니까 이쪽에는 남북 2축도로와 남북 3축도로를 연결을 시켜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요 도로는 바로 동서 3축도로입니다. 남북 3축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센터가 되는 요 지역 바운드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점점점 확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땅은 바로 증산리 일대, 요 일대에 있는 자연 녹지다. 도로가에 붙어 있는 자연 녹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 중심권, 그러니까 창북리 일대 요 중심권을 중심으로 점점점 확장이 되는 라인 선상에 붙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주거지 뿐만 아니라 자연 녹지의 파급 효과도 상당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남북 3축도로가 들어가는 이 길목은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서 개발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에 붙어 있는 개발 가능한 자연 녹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을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 연구해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남북 3축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강남처럼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 압력으로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연 녹지가 투자 1순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